근데 5층이니까. 가자. 전화가 와서. 봐봐.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를 보면 우리가 속도라는 거 얘기했고 그다음 가속도라고 했었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그래프가 하나 있다면 그 보자.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게 속도라고 했고 여기가 시간 그래프라고 할 거야. 됐어? 근데 잘 봐 얘들아. 나봐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도 있어. 네.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 거지. 그럼 이건 등가 속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일정한 뭐야? 힘이 가해질 때라고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잘 봐. 볼 게 두 개 있어. 기울기를 봐야 되고 넓이를 봐야 돼.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는 또 가속도야. 가속도. 넓이는 뭘까? 이동거리, 거리. 됐어? 다시 한번 뭐라고?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가속도. 그다음 넓이가 뭐라고? 거리. 됐어?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잘 들어. 이걸 그래프로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은 예를 들어 본다. 자,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됐죠? 착륙해서 20초 후에 정지했어요. 됐죠? 20초 후에 정지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만약에 400m를 이동 후 정지했다면, 됐죠? 400m를 이동한 다음에 정지했다면 착륙 시 속도가 얼마야? 두 번째, 가속도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도착했지. 네. 그럼 여기서 가다가 멈출 거야. 그럼 이 거리가 몇 미터야? 400m고 시간이 얼마야? 20초가 걸렸대. 그럼 내가 뭘 물었어? 여기 어차피 정지했을 때 나중에 속도가 0이지. 처음에 바닥에 착륙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고 가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문제 푸는 게 맞냐?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처음에 속도가 얼마야? 모르지 우리가.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 영이죠. 쭉 가서 멈췄지. 이게 몇 네. 초 걸린가? 20초.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이게 20초인 거야. 됐어? 네. 근데 이 넓이가 뭘 뜻한다라고 해서 넓이가? 거리. 이게 거리라며. 거리가 몇 미터야? 400. 400m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자 2분의 1 곱하기 20초 곱하기 여기의 속도가 얼마야? 400m가 돼야 돼. 네. 그럼 여기서 빵 지워지면 얼마 돼? 20이고 동글뱅이 얼마 돼? 40m/s가 되겠네. 이건 40m/s. 이해돼? 네. 이게 훨씬 더 편하겠지. 두 번째, 여기서 선생님 뭘 그랬어? 가속도 그랬지. 가속도는 뭐랬어? 기울기 그랬지. 기울기가 어떻게 돼? 20분의 40이지. 네. 그럼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는 게 나오죠. 이해되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렇게 네. 두 가지 예.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누구 있었어? 우리가 P라고 했었지. P가 누구였었어? P가 운동량, 그래서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했는데 단위는 못 쓴다. 킬로그램, 미터/s라고 했지. 됐어? 자,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 우리가 물건을 잘 봐봐.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운동량과 그다음에 시간 그래프라고 될 거야. 됐어?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 그럼 잘 봐. 이렇게 됐다라고 볼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걸 t라고 할 거야. 그럼 잘 봐. 여기까지는 t까지는 운동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건 i는 뭐랬어? f 곱하기 t라고 했네. f가 뭐랬어? 나 봐야 돼. f가 뭐랬어? f가 힘, t가 뭐야? 시간. 그다음에 i가 뭐랬어? 충격량이랬었지. 맞아? 근데 얘가 이거 외우라 했지? i는 델타 p라고 썼지? 그래서 누구야? f 곱하기 t는 델타 p라고 했으니까 요 변화되는 요 양이 얼마야? 이게 충격량이 되는 거야. 됐어? 네. 충격량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2kg짜리다라고 합시다. 2kg짜리. 그리고 여기가 20kg 미터/s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 식을 좀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잘 들어. 이게 속도와 시간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속도와 시간 그래프 바꿀 수 있어. 얘를 자 이거 넘길 거야. 속도는 어떻게 돼? 가다가 넘기면 n분의 p가 되지. 맞아? 네 n분의 p가 되는 건 이해돼야 안 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 뭐 있었어? 얘를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 나오잖아.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얘가 2kg짜리지. 그럼 얘 20이지. 네 나눠버리면 얼마야? 10이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거야. 어디까지? 10m/s까지 t가 이렇게 된다. 나중에 속도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니네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여기서 뭐야? 그래프로 나올 때 같은 거는 그래프로 나올 때 같은 것도 니네가 풀어야 되고 그래프로 바꿔서 풀어야 돼. 그게 편하니까. 이제 문제 갑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문제 숙제부터 갑시다. 문제 풀이가 들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 누구니? 페이지 11페이지부터 봅시다. 11페이지부터 일단 문제 설명을 할까? 11페이지 설명할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소율이 너 프린트 없어? 우리 지난번 숙제로 프린트 다 풀어왔어 안 풀어왔어? 묻지 말고 빨리 다 풀었어 안 풀었어? 뒤에 20문제 안 풀었다고? 채점 다 했어 안 했어? 어? 채점을 당연히 해야지. 채점을 하고 모르는 걸 틀린 걸 해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 5번까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갈 거야. 두 번째 부분이 10번까지 10번까지 설명할 거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몇 번? 응? 없어? 넘어갑니다. 14번까지 14번까지 괜찮아? 넘어갑니다. 자 19번까지 없으면 23번까지 갈 거야. 23번까지 20부터 23번까지 괜찮아? 없니? 넘어갈까? 자 29번까지 이거 문제 풀이하면서 내용 설명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또 얘기할 거니까 얘기하셔야 돼요. 29번까지는 없어? 없어? 자 30부터 34번까지 응? 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해? 이걸 문제를 해야지. 뭐 없어? 시간이 없어? 일단 좀 확인하세요. 어떤 거 확실하게 모르는지 봐야 되니까. 그럼 누구야? 30? 그러니까 40번까지. 예를 들어 35번쪽 한번 보라. 35번 어떻게 돼 있어? 자 35번 오른쪽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0부터 t1까지만 힘이 작용했다. 잘 보시고 이거 설명 좀 합시다. 문제가 이렇게 속력과 시간 그래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돼 있다며. 맞지? 근데 문제 보니까 어디까지? t1까지는 힘을 줬고 그 다음 t1 이후부터는 힘을 안 줬다라고 썼지? 네 맞아. 그럼 여기서 속도가 얼마였어? 속도가 V라고 했어. 됐지? 그럼 다시 말하면 나보셔야 돼요. 잘 봐라.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T1까지는 힘을 줬지? 네 힘을 줬다는 얘기는 힘을 줘서 어느 시간 동안 준 거야? T1이라는 시간 동안 줬지. 그럼 충격량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줬어요. 충격량을 준 거야. 됐어? 충격량을 준 거고 얘는 속도가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변했겠지? 그랬더니 뭐가 변했던 얘기야? 속도가 변했다. 이 뜻은 무슨 소리라고? 얘는 운동량도 변한다. 질량은 변하지 않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 뭐만 변한가?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모두 변했다? 운동량. 왜? 운동량은 P는 mV라고 했잖아. 그럼 어차피 m은 변하지 않으니까 V가 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V가 변하면 운동량도 변한다. 그래서 얘가 뭐야? mV가 되겠네. 여기서 질량,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V가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일단 첫 번째 봐봐. 여기까지 봤고, 그럼 요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 힘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힘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변했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일정하다는 얘기지.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두 일정하다. 운동량도 일정하다 이렇게 봐야겠지.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안 되면 다시 설명하니까 확실하게 설명하게. 이거 다 이해됐어? 하율이 이해되는데, 서율이 이해되는데, 돼? 확실히? 진짜? 정말? 하율이 뭔 생각을 자꾸 열심히 해? 눈이 왜 자꾸 딴 데 들어가? 집중해. 에스퍼가 너 에스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따 복싱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안 보낼 수 있어. 알지? 너도 못 가는 거야. 지금 갈 줄 알아. 그래서 에스퍼는 너 기억 못해. 네가 기억하면 되는 거야. 에스퍼는 널 기억 못하니까 괜찮아. 그냥 TV로 봐. 알지? 치고 널 기억 못해. 자 갑니다. 기억부터 갑니다. T1일 때 운동량의 그냥 MV다. 맞아 틀려? T1일 때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 질량. 이건 M이겠지. 네. 속도가 V라 MV다. 그럼 맞는 얘기죠. 맞죠? 두 번째 니은 건다. T2일 때 관성이 작용해진다. T2는 뭐야? 속도가 일정하지.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있어? 가속도 지난번에 했잖아. 가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지. 즉 속도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예. 근데 관성이 뭐랬어? 지난번에 관성은? 유지하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지. 네. 그럼 가속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가속도. 가속도가 없어야 관성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힘이 없어야 되는 거야. 힘이 없어야 관성은 존재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관성 법칙이 뭐였어? 외력이 없거나 알젠 빵일 때 우리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니은에 보면 뭐였어? 니은에 보면 T1, T2일 때 관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T2일 때 변했어 안 변했어? 속도가 안 변했지? 속도가 안 변했다는 게 뭐라고? 관성 작용. 그렇지, 관성이 작용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세 번째 디귿경다. 여기다 T1까지 봐준 충격량 MV다. 맞아, 그렇습니까? 맞아요. 왜? 우리가 선생님 봐봐. 선생님 이렇게 써. 여기 어디 지웠나? 요거 했었죠. 이게 뭐랬어? 조금만 더 쓸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맞지? 네.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0. 0이죠. 왜? 속도가 빵이니까. 따준 운동량은 뭐? 질량, MV. 속도. 그럼 MV잖아. 그럼 뭐야? 충격량은 MV가 되는 거네. 즉 다시 말해서 뭐야? 이 그래프에서 자 곱하기 M만 하자. 이 그래프에서 나 봐야 돼. 시간 나봐야 돼. 그래프에서 누구만 곱했어? M만 곱했어. 그럼 이게 뭐로 바뀌어? P로 바뀌지. 네. 이해돼? 니네가 바꾸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35번에서 디귿 같은 경우는 뭐야? 뭘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 충격량을 구하라며. 그럼 운동량의 변화를 보는 거야. 지금 나봐야 돼. 운동량의 변화를 보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질량을 보면 운동량이야. 그럼 이만큼 이 높이가 충격량이고 델타 P가 되는 거라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고. 이것만 잘 보면 문제 쉽게 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다시 설명해 달라야 돼. 그러니까 네. 따라서 35분 같은 경우 어떻게 돼? 기억 니은 됐지? 디귿은 어떻게 하시라고? 디귿은 어떻게 하시라고? 요거 하시라고. I는 델타 P지? 네. 그럼 나중 운동량은 MV고 처음 운동량 0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MV가 충격량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40번까지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또 모르시는 거 얘기하세요. 없으면 45분까지요? 45분까지요? 너 하면서 질문거리 없었어? 빨리 얘기해. 그래 설명해 주지. 38번에 갑니다. 자, 그럼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M인 물체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표는 A와 B가 충돌할 때 충돌 전후 A의 중력을 나타내는 거다 썼지? 자, 선생님이 여기서 딱 또 하나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 여기서 몇 가지 다시 쓸 거야?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잘 들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의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누가 더 크다? 무조건 같다고 썼지?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됐어? 첫 번째 뭐래? 무조건 두 물체의 무조건 이렇게 돼. 두 물체 충격량 크기 무조건 같다고.
왜냐면 충돌하는 동안 힘이 같아 달라. 같이 네. 작용 반작용 같다 했어. 그냥 접촉하는 시간도 같은 거니까 무조건 같은 거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돼? 한 놈의 운동량이 증가하는 양과 그럼 다른 놈은 운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렇지 감소량이 있겠지. 이게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같다. 똑같죠. 세 번째 뭐야?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돼? 같다. 그렇지. 같은 거라 진짜. 나 봐야 돼. 아저씨 눈 감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일단 이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38번은 뭐야?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지. 네. 그럼 푸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떻게 풀 거냐 봐봐. 이걸로 풀 거야. 충돌 전 운동량이니까 충돌 후에 운동량이야. 그럼 충돌 전 어떻게 돼? 질량 보자. A가 얼마짜리야? M. B가 얼마짜리야? 예. 2M. A가 얼마로 가고 있대? 4분. 4, 5위로 가고 있던 정지였지. 그럼 충돌 전이 얼마야? 나봐. 얘가 얼마야? 4, M 보이. 얘는 얼마야? 0. 이게 충돌 전이지. 네. 충돌 후를 같으면 어떻게 된대? A가 지금 현재 어디 있어? 또 얘가 가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V로 가고 있대. 네.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마이너스 MV지. 네. 그럼 얘가 2m짜리가 얼마로 갈까? 그러면 2m하고 물음표가 되겠지. 이게 같은 거야. 맞아? 네. 그럼 넘어갈 거. 그럼 어디? 계산은 5m 보이는 2m 물음표가 되네.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 약분되면 물음표는 2분의 5 보이가 되겠네. 됐어? 네. 2분의 5. 그럼 답이 뭐야? 충격의 크기를 가졌으니까 뭐 잘못한 거 있나 확인합시다. 2m 4v. 아니면 되다 보니까 저거 전체를 X로 적어서 되죠. 잠깐만. 충격의 크기를 물어봤구나. 그럼 그냥 4. 충격의 크기니까 그럼 5mv가 되겠네. 5mv. 내가 속도를 구해라라고 부른 줄 알았어. 근데 충격량을 뭐라고 쓰니까 그냥 요거. 됐어? 선생님 지금 구한 건 뭐 구했어? 속도를 구했지. 네. 근데 문제는 속도를 구해라가 아니라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요거 지운다 이렇게 지워도 돼. 그럼 얘가 누구야? 나중에 운동량, 즉 다시 말하면 B의 운동량을 구해라 이거야. 됐어? 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넘어갈 거고 이거 넘어갈 거야. 어떻게 될까? 5mV가 누구의 충격량? 나. A의 충격량이야. 아. 그리고 뭐라 선생님? A의 충격량과 어떻게 돼? B의 충격량 누구 같다 다르다? 같다. 같지. 그러니까 B의 충격량도 어떻게 된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봐봐. 나가 어디 있어? 충돌절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으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두 물질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저걸로 불러도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자 A의 충격량 B의 충격량이지. 맞니? 맞니? 그럼 내가 이걸 구할 거야. 왜냐면 B는 없으니까. 그러면 A는 충격량 어떻게 한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지. 네. 나중 운동량 얼마야? 마이너스 MV죠.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야? 4. 4MV죠. 따라서 얼마 돼? 마이너스 5MV가 A의 충격량이지. 근데 뭐야? 크기랬잖아. 크기니까 절대값 씌운다고 썼지? 5MV가 있지. 이렇게 풀어야지. 소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한번 얘기할까? 뭐 썼어? 이거 갖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A의 충격량이나 B의 충격량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 그거 갖고 문제 푼다. 이해됐어? 네. 또 몇 번 할 거예요? 45번까지 얘기해서 빨리. 45번까지 얘기해서 빨리. 없어? 없어? 넘어갈 거야? 자, 45번까지 얘기했으니까 49번까지. 49번까지.
없으면 53번까지. 53번까지. 괜찮아? 괜찮아? 넘어갈까? 자, 58번까지. 빨리 얘기하실 때 58번까지. 63번까지. 60번에 갑니다. 60번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뉴턴의 사고 실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럼 뭐만 하는 거야?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뉴턴은 어떻게 써? 자 일단 이렇게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포탄을 쏠 거야. 근데 포탄을 약하게 쏘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조금 세게 쏘면 이렇게 잘 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이상 속도가 되면 어떻게 돼? 지구 주변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됐어? 왜냐면 내려가는 동안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라 뭐가 됐어? 구형이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구형이 되는 만큼 얘도 어떻게 돼? 가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지구의 중력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겠지? 휘어지면서 누구처럼 지구의 구면과 나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뉴턴은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매우 빠른 특정 속력 부위로 던지면 물체는 계속 떨어지지만 자 중력을 받아 안 받아? 여기서 기억하실 때 중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요. 그렇지.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한다 안 한다? 자유낙하 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가 아니라 자유낙하 하는 거야. 자유낙하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 지구도 평평한 게 아니라 구형이니까 지구가 자유낙하한 만큼 지구가 구부러진 거지. 그러니까 물체가 자유낙하한 만큼 지구도 구부러진 거니까 그 높이를 변화시키지 않고 떨어지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 자 물체는 계속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됐죠? 밑에 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물체의 속력이 V보다 증가하면 중력은 증가한다. 증가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자 중력은 자 일단 여기서 볼까? 중력은 누구에 따라서만 달라져? 중력은 질량. 그렇지.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럼 질량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중력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하지? 그럼 기억 틀린 거 어디에 있는 겁니다. 물체 속력이 V보다 감소하면 물체는 지구표면 떨어진다. 맞을까 틀릴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속도 V라는 속도로 쐈을 때가 지구 주위를 돌 수 있지. 근데 저보다 느리면 어떻게 돼? 당연히 떨어져야지. 됐어? 디귿 갑니다. 이 실험을 통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지? 네. 만유 인력이라는 것도 있어. 맞지? 지금 누구니? 여기서 포탄이 중력을 받아서 원운동하는 거야. 달도 원운동 해야 해. 해요.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지? 네. 그것도 그렇게 도는 거고 누구 주위도? 태양 주위도 지구가 돌고 있지? 그것도 마찬가지. 아저씨 안 돼요. 태양 주위로 지구. 안 돼요. 눈을 뜨시고 펜을 잡으시고 팔짱을 펴시고 춤을 끄시면 되죠. 덥다 그럴 것 같아요. 춤 말을 해. 왜 말을 안 해? 어? 뭐라고? 말을 해. 더 내려? 온도 더 내려? 네? 아니요. 온도 올려? 좋아요. 난 안 추운데. 좋네. 23도, 24도, 25도. 25도는 그거네. 꿉꿉한 냄새나. 아. 25도 정도 되면 꿉꿉한 냄새나. 근데 미지근해서 좀 애매해져. 이따가 좀 볼게 또. 온도 좀 올렸어. 요즘 뭐. 자, 지금 60번까지 이거 또 몇 번 할까요? 넘어갈 겁니다. 68번까지. 68번 지금 67번 하지 않았나? 아, 네, 했어요. 72번까지. 너무. 77번까지. 없어? 네. 네. 82번까지. 채점을 했을 때 정확히 뭐 알죠?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정확히 알죠. 저것도 남고. 이런 거 남아서 할 거고. 네. 옛날에 풀긴 했는데. 뭐 옛날에 풀 너 언제 갖고 왔어요? 문제를 언제 갖고 왔어요? 투영관도 안 갖고 오셨고요. 와우. 뭘 와이프가 너도 없잖아. 감탄. 아, 들었잖아요, 저.
뭘 비교? 시험지 틀리는 선생님. 시험지가 아니라 또 그게 없잖아. 이게 없어요. 프린트가 없잖아. 너가 할 말은 한번 찾아봐. 어떤 걸 설명해 줄 건지 천천히 생각해 봐. 어떤 걸 문제를 풀었었으니까 생각해 봐. 어떤 걸 해줄 건지. 78번 했다며. 78번. 해달라면 했는데 70번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봐봐. 70번 봐봐. 이제 똑같은 문제야. 또 봐봐. 그림같이 지표면 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지표면과 나란하게 물체를 속도 v로 던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대. 근데 만약에 그 v보다 작은 속도, 즉 느린 속도로 쏘면 이게 어떻게 돼?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면 땅에 딱 부딪혀. 땅에 부딪히겠지. 됐어? 그럼 지구부터 갈 거야. 속도를 2v로 던져. 속도를 2배로 늘렸네? 그러면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배가 된대. 그럼 얘가 어떻게 했을까? 포탄이 쐈으면 얘는 어떻게 돼? 또 쏘면 이렇게는 될 수 있으나 시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야. 됐어? 그럼 기억은 틀린 거. 니은 겁니다. 한 바퀴 도는 동안 물체의 전환 중력은 일정하다. 중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중력은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며. 근데 물체의 질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으니까 얘를 변하지 말아야지. 뒤에 볼 거야. 한 바퀴 도는 동안 지표면과 수평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다. 수평한 속도. 봐봐. 우리가 포물선. 자, 우리가 물체는 이렇게 봤었던 거야. 자, 앞으로 던진 물체 있지. 앞으로 던진 물체. 이것도 앞으로 던진 물체잖아, 맞지? 그럼 앞으로 던진 물체를 보면 어떻게 될까 물체가? 이렇게 가겠지. 그럼 앞으로 즉 수평 방향에 운동하고 연집 방향의 운동이 있을 거야, 됐지? 수평 방향의 운동은 어떻게 있을까?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운동이야. 수평은 힘이 있대, 없대? 수평은 힘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쓰고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직이다라는 게 이 아래 방향이잖아. 이건 힘이 있다 없다? 있다. 중력을 받는다라고 썼어. 그런데 여기는 힘이 있다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등속 운동을 해야지. 됐어? 힘이 없으니까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78번의 티켓 같은 경우들이 수평한 방향의 속도는 수평한 방향의 속도는 등속 운동이니까 일정하다고 봐야죠. 지금 맞는 거지. 이해되는 거야?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돼. 알았어? 자, 또 뭐 할까? 82번까지. 빨리 찾으세요. 천천히 또 83번부터 93번까지 또 할 거 찾을 거 찾으세요. 설명하게. 찾을 거 찾으세요. 없으면 넘어온다. 지우 이거 없어? 기억 하나도 안 나? 어떤 걸 몰랐을지? 이 질문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많아가지고 기억 안 나? 다음 주도 계속 질문해야겠네. 94부터 102까지. 자, 103부터 113까지. 115까지 없으면 일단 다음 주에 문제풀이를 또 할 거야. 네. 다음 주 프린트 갖고 와야 돼. 왜 프린트를 갖고 와냐면 그걸 질문할 거 질문해야 되잖아. 그럼 니는 문제를 다 풀어 갖고 와야 되고요. 네. 채점까지 끝내셔야 돼요. 네. 네. 알죠? 어? 채점까지 끝내셔야지 뭘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내가 왜 그것까지 꼭 해야 되냐면 니네가 그걸 하셔야지 내가 어떤 게 어려웠고 어떤 걸 설명을 드렸는지 그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어떤 걸 모르고 어떤 걸 해야 될지를 봐야 되잖아. 이 파트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어? 네. 됐어?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계속 봐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 알았지? 네. 자, 오늘은 지금 먼저 얘기할 건 니네는 시험 보면 좋을 거 어디지 모른다 했지 선생님이? 니네가? 네. 그러면 요거 조금 나갈 거야. 어떤 거 나갈 거냐면 거기 바로 다음 페이지 뭐 지구 시스템 나갈 거고요. 그거 조금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생명도 좀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알았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했던 거 내용이 좀 똑같이 나와. 근데 여기서 파트를 보세요.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에너지, 지구에서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풍부조론 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번 파트는 지구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서 뭐가 나온다고?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구성이라는 게 나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예. 지구 시스템에서 구성은 지구는 지각이라는 게 있지. 네. 또 뭐도 있어? 멘트. 지각이라고 하는 건 누구야? 직권이라고 해서 땅을 얘기하는 게 맞고 또 뭐도 있어? 수권. 수권이라는 것도 있고 대기권. 기권도 있어. 대기권, 기권 얘기하고 또 뭐 있을까? 생물권. 사람이 살고 생물권도 있어. 또 뭐 있을까? 외권. 그렇지, 외권. 이렇게 5가지가. 이 5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할 때 얘가 비가 내릴 거야. 방압상을 할 거야. 됐어? 그럼 지진이 발생할 거야.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누구 때문에 저게 나타나? 이걸 보는 게 두 번째 파트, 에너지.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의 에너지전이 뭐냐라는 걸로 배우고, 그다음에 물의 순환, 물이 어떻게 움직여 갈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 판구조.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잖아. 그 지진이 발생하는 게 항상 모든 곳에서 다 골고루 일어날까? 아니면 지진이 발생되는 곳이 좀 있을까? 있어. 그게 뭐야? 지진 때, 화산 때 그런 말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들을 여기서 배울 거라고. 뭐 이번 주에는 다 못하겠지만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가긴 하겠지. 됐어. 네. 근데 그 전에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졸려고 그래? 오늘 모르겠어. 폼 잡아 이렇게. 안 되면 일어나서 들어. 그리고 폼 잡아 오늘. 폼 잡지 마. 왜 이렇게 폼 잡으려고 그래? 됐어? 뭐라고? 그러게 좋아해. 오늘 있었어? 아니야? 갑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지구 시스템이라고 했지?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읽어볼까? 자, 뒤에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자, 생물권이라는 게 있겠지. 뭐가 있다고? 생물권. 생물권. 생물권은 말 그대로 뭐야?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들을 보고 얘기해. 생물권은 살아가는 곳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지각에도 있을 수 있고, 바다.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물에도 있을 수 있고, 생물한테도 있을 수 있어. 네. 생물이 생물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기생충. 뱃속에? 기생충. 그렇지,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우리 감기 걸리면 뭐 있어? 바이러스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감염됐다는 얘기는 뭐 세균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것들처럼 어떻게 돼? 생물에 살아갈 수도 있어. 네. 생물권은 그런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자, 기권이라는 것도 있어. 기권은 뭐야? 말 그대로 대기. 네. 그러니까 기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1000km의 두께거든. 근데 이것들도 1000km의 두께인데 이걸 층을 나눌 거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지.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기권 말고 직권이라는 것도 있어. 직권은 뭐야? 말 그대로 땅. 땅은 우리가 뭐죠?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 층상 구조가 있었대 없었대? 없었어. 근데 층상 구조가 마그마의 바다를 이룬 다음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눠지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고. 그다음 또뭐 있을까? 수권. 수권은 제일 먼저 뭐가 있을까? 바다. 그렇지. 수권은 대부분이 뭐야? 바다야. 수권은 바다라는 뜻은 뭐야? 98% 이상이 뭐가 돼? 98% 정도가 다 누구니? 바다가 되고. 나머지가 뭐 멘틀의 그 빙하가 좀 더 많지. 빙하. 그다음에 뭐 강과 호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수가 많을까? 아니면 강과 호수가 많을까? 지하수도 많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 뭐하니? 상호작용을 하겠지. 네. 상호작용을 한다. 이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봐봐. 상호작용한다고 했지.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상호작용이야? 태풍. 기권과 수권. 왜? 태풍은 어디서 만들어져? 바다에서 만들어서 하늘로 가서 움직이겠지. 네. 태풍이 그러니까 이번 올해 최초 처음 만드는 태풍이 만들어졌대. 보세요. 뉴스 봤어. 아까도 봤더니 태풍 발생됐대. 우리나라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발생돼서 이제 올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된다? 태풍의 세기는 세질 수밖에 없다. 엄청 비가 많이 내는데 뭐야 이거야? 우선 죽었다는 거지. 그다음에 요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외권. 그지, 외권. 외권은 누구야? 우주를 얘기해. 이것도 서로 상호작용 한다 안 한다 하겠지. 얘들아, 외권 같은 경우 하율아 지금 화내? 네. 이제 화내? 네. 어? 네. 몇 번 지금 얘기했어? 좋게 얘기하고 있지? 네.
그럼 넌 심심하면 때리지. 근데 때릴까 그러고서 때린 적이 없잖아. 최초. 그러니까 때릴까 하고 때린 적이 없으니까 지금 저거 잘 나가고 진짜 씨나 안 돼. 하율이 때문에 못 가겠다. 축제. 아니에요. 왜? 스탠딩 진짜 책상. 너 근데 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다고? 난 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생각 안 하지. 자 갑니다. 자 일단 예. 외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때? 지구하고 외권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있을까 없을까? 별똥별. 있긴 있겠지. 근데 별로 없어. 맞아, 별똥별 맞아. 근데 별똥별이 유성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교환은 계속 존재하는데 뭐는 없어. 물질 교환은 거의 없어요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구에서 나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있긴 있지. 있어요. 인공위성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있긴 있는데 그 양이 많아져. 되게 적겠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들을 배울 건데 좀 전에 내가 뭐였어? 태풍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누구니? 지구권, 지구 시스템 내에 어떤 것과 어떤 것의 상호작용이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야. 됐어? 그럼 제일 처음에 자 지구 시스템 구성이란 말 나오는데 첫 번째 봅시다. 지구 시스템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야라고 해야 돼.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 뭐야? 태양의 뭐야? 만유 인력을 받고 움직이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제일 처음에 누구 있어? 태양이 존재하지 얘들아. 네. 태양이 존재할 것이고 누구야? 수, 금, 시, 화, 목, 토, 천, 해라고 하잖아. 네. 그럼 이것들은 당연히 없으니까 얘네들은 얘의 힘에 의해서 도망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야. 그럼 또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그러니까 태양에서 또 어느 정도 거리까지를 얘기하거든. 이 범위를 뭐라 부를까? 생명 가능지대라고 얘기해. 생명 가능지대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생명이 살 수 있는 지역, 살 수 있는 곳 이걸 뭐 생명 가능지대라 불러. 근데 중요한 거 봐봐. 생명 가능지대는 이렇게 보시는 거야. 생명 가능지대는 액체 상태의 뭘. 그렇지 물이 존재합니다.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생명 가능지대. 너무 가까워. 자, 생명 가능지대보다 안쪽이라면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물이 있다든지 멀면 고체 상태. 물이 아니라 얼음이 존재해. 그럼 그런 것들처럼 다르니까 뭐가 될 수 있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다행히도 지구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니까 적당한 에너지를 받게 돼서 살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밑에 가십니다. 자 우리가 태양계 역학적 시스템 일부라는 거 설명하면서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이다 라고 됐고, 두 번째 지구는 태양계 구성 요소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고 낮과 밤이 반복된다. 세 번째 지금은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에 속함으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줄 좀 쓸 거. 생명 가능지대에 속함으로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한다. 이거 교과서에 있을 거야. 교과서에 있을 거니까 뭐 줄 좀 쳐놓고 보십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지구 시스템 됐을까? 지구 시스템. 지구 시스템 보면 지구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밑에 갑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에서 우리가 요걸 배운 거에서 기권, 직권, 수권, 마지막 생물권, 외권까지 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누구 볼 거냐? 기권부터 보자. 기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네. 첫 번째 기권. 기권은 뭐야? 기권은 뭐야? 지상으로부터 처음. 기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공기들을 얘기를 하죠. 공기를 보고 우리가 기권이라고 해. 근데 공기 중에 지금 현재 가장 양이 많은 게 누구야? 아니 질소. 질소죠. 아. 기권 중에 제일 양이 많은 건 누구니?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가 몇 퍼센트 정도? 78%. 8%로 할래? 79% 정도로 합시다. 해도 돼. 78, 79 상관없어. 네. 그다음에 산소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 20% 정도. 만약에 질소가 78%라면 산소가 21%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질소가 79%라면 산소는 20% 정도라고 해. 네. 그럼 나머지 뭐야?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작은 놈 이런 놈들이 누구니? 나머지 1% 정도를 차지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그 양이 많아져. 전화요. 엄청나게 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네, 저걸 이산화탄소 있지.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이건 0.0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게 0.03%가 왜 중요하냐면 저게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되겠지. 알았어. 그런 걸 보셔도 돼. 알았니? 네. 자, 지구 시스템은 기권부터 봅시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 두께의 공기층을 보고 얘기해요. 몇 킬로미터? 1000km 정도 두께를 보고 얘기하죠. 약 99%가 높이 30km 이내에 분포하지. 네. 왜 99%가 30km 이내에 분포할까? 중력을 받기 때문에. 적을 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됐어? 다시 한번 뭘 받았어? 중력을 받기 때문에 99%가 30km 이내에 분포하는 거야. 왜? 기체도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질량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걔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자, 밑에 두 번째. 자, 기권의 성분은 지수가 78%, 산소가 21%를 차지한다 라고 됐죠? 기권의 층상 구조는 높이에 따라 줄 좀 주나? 기권의 층상 구조 우리가 4개로 나눌 거거든? 뭐뭐뭐로 나눠줄까? 대륙과 줄 좀 쳐야 아니 그걸 하기 전에 줄 칠 거.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그래서 대륙, 성층, 중간 14개로 나눠진다. 됐어? 다시 한번. 그럼 대륙, 성층, 중간 14개 보세요. 처음에 여기가 지표야. 됐죠?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 좀 낮아져. 낮아져요. 그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맞아. 올라갈 거야.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 이렇게 4개층 나눠진다. 됐어? 네. 4개층으로 나눠지는데 4개층 즉 이게 뭘까? 여기가 대륙권, 여기가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륙, 성층, 중간, 열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얘들아, 대륙, 성층, 중간, 열권 얘기했을 때 자, 여기에 뭐가 존재할 거냐? 여기 살짝 뭐가 존재할까? 오존층이 존재해요. O3라고 하는 오존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4개 층으로 나눠집니다. 이것 때문에. 즉 눈이 4개의 층은 누구 때문에? O3 오존층 때문에. 그래서 4개 층으로 나눠져. 만약 저게 없었다면 어떻게 돼? 4개 층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거야. 됐어? 다시 한번 4개 층은 누구 때문에? 오존층 때문에 그래. 오존층은 뭘 하는 건데? 뭘 흡수를 할 거야? 태양의 식상. 직사광선 말고 오.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지. 비슷했네. 태양빛을 흡수했으니까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저기 뜨겁기 때문에 저렇게 될 거야.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만약에 누가 없다. 오존층이 없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필요 없겠다. 됐어? 네. 뭐야? 2개의 층으로 나눠지겠죠. 오존층이 없다. 없어요. 이거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오존층이 없다면 어떻게 돼? 2개 층으로 나눠진다. 됐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원래 여기까지 계속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여기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럼 또 없다. 하나 그래프를 그리면 높이, 기압 이렇게 돼요. 높이 올라서 기압은 낮아지겠지. 왜 낮아질까? 공기 없어. 중력이 위로 올라와서 중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공기들이 땅으로 다 가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서 기압은 낮아지겠죠. 알아두셔야 돼. 그래프 2개 그리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괜찮으시면 지울 겁니다. 빨리 요 옆에도 지울 거니까 빨리 쓰시고요. 괜찮으니까지? 네. 예. 네. 대학교 축제를 네가 대학교 간다고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 쉬운 거라고. 못 갈까? 분위기가 나고
분위기가 어렵겠잖아요. 뭐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전선남이 거기 있대요. 아니요. 아니에요. 좀 불안해요. 알아. 진짜인데. 대학교를 간다면 그럼 대학교를 간다면 그럼 되죠. 대학교를 간다면 어디를 가면 돼요? 축제를 가면 되죠. 회사를 가. 축제, 체육대회 다 있어요. 대학교는. 대학교 체육대회가 있어요. 브라운 체육대회가 없네. 대단히. 다 있어요. 있을 거예요. 좋은 학교만 있어요. 어? 좋은 학교만 있어요. 좋은 학교에 있냐고? 좋은 학교는 있어요. 있다고? 몰라 무슨 근데 난 없겠네. 그래? 잘 놀았는데. 우리 때는 잘 놀았는데. 체육대회 하고. 그게 왜 똑같은 그때 이제 뭐 봄에 축제가 있으면 가을에 체육대회가 있고 가을에 봄에 체육대회가 있으면 가을에 축제하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뭐 그거 같은 경우도 별거 뭐 축제 같은 거 이것저것 하다가 그 뭐지 과별로 단과대별로 아니면 과별로 막 이렇게 해서 뭐 부스를 만들어서 뭘 하고 그러다가 술 팔죠. 원래 대학교 내에 술을 팔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그때 축제 때만 가능해져요. 그러고 나서 그때 그것들 오고 그러니까 뭐지 가수들 오고 가수들 올 때도 뭐 필요하고 가서 보는 거가 내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축제를 거의 안 본 것 같은데 안 본 것 같은데 진짜로. 왜요? 어? 왜요? 나 뭐 했지 그때? 술 드시고 계셨을까? 아니야. 나 그때 못 했을 거야. 끊겨가지고. 도서관에 있었을 거야. 네? 도서관에 있었을 거야. 공부하셨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야. 대학원 들어가셨다 하셨는데. 세학원 갔어. 공부하고 있었을 거야. 아이쿠. 우리 나 대학원 다닐 때는 이승철이었었나? 네? 이승철이었었나? 이승철이요? 그 밴드 아니에요? 이승철 몰라? 부활. 옛날 부활. 근데 그것도 뭐지 다 들어가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지 되게 비싸다고 그것도 티켓을 팔았어 학교에서 짜증나게 학생에서 그지 같은 놈 학생에서 팔았어 씨. 그래서 나 안 사서 안 갔어. 그랬었다고. 그럼요. 웃기셨네. 웃기셨네. 그때 소리는 다 들려? 그럼 됐지 뭐. 소리 다 들리면 되지 뭐. 어차피 뭐 이승철 얼굴 내 보는 거 원성에서 노래만 들으면 되지. 그렇죠? 그랬었는데. 쉬는 시간? 아니 수업해 봤네. 레스트 타임. 다 적었어? 네. 지우 적었으면 됐어. 나 지우 지금 적고 있어. 내가 좀 기다리고 있어. 다 적었어. 오케이.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얘기했어? 기권은 이렇게 네 개 층으로 나눈다 했었지. 근데 여기서 경계면이 존재. 경계면. 여기 경계면 이름이 뭘까? 대륙권 계면. 그럼 여기 뭘까? 성층권계면, 중간권계면, 열권계면 그런 거고. 경계면은 딱 정해져 있어. 달라져. 달라져.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륙권 같은 경우 두께도 달라질 수 있어. 대륙권 같은 경우 봐봐. 밑에가 뜨거워요, 위에가 뜨거워요. 밑에 뜨겁지. 밑에가 뜨겁다는 얘기는 뜨거운 밀도가 커요, 작아요. 밀도 작아. 작으니까 위로 이거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럼 위에 갔으면 공기는 식었다는 얘기는 뭐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 지금 첫 번째 본다. 대륙권은 두께가 한 얼마 정도니? 10야 9에서 11km 정도를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에서 11km라는 얘기는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려는 공기가 많아서 좀 발달돼. 그래서 한 11km 정도가 되고요. 겨울철은 좀 낮아요. 근데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 좀 낮고요. 저위도 지역 가면 좀 더 두껍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보는 거고. 얘는 누구야? 얘는 대류 현상이 존재하다. 대류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야. 뜨거운 공기,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 밀도가 낮다. 작아서 낮다. 위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 밀도가 커서. 밀도 커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자, 뜨거운 공기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뜨거운 공기라는 뜻은 얘는 지표 근처의 공기라는 얘기고요. 이건 뭐야? 하늘,
있는 공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리현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뭐 있을까요? 대리현상과 두 번째, 기상현상도 나타나죠. 눈이랑 비 이런 것들 다 누구야? 여기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낮아질까요? 지구 표면에서 뭐가 나와야 돼?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어진다.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어진다는 얘기 봐. 제가 봐. 태양에서부터 햇빛이 오지. 일단. 그럼 여기서 태양에서 흡수해야 돼. 태양에서 흡수했지. 그럼 뜨겁지. 그럼 태양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구 표면은 어떻게 돼? 열을 계속 흡수만 하면 나중에 뜨거워서 다 녹아서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방출도 해야 돼. 그래서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 그럼 여기서 열이 나왔잖아. 그럼 열이 나오는 곳에서 멀어지면 추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추워진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뭐 있어? 눈이 있잖아. 눈이 있다는 얘기 뭐야? 거기는 추우니까 눈이 있는 거지. 됐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륙권 대류현상, 기상현상 올라가서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해되셔요? 네. 이해되셔요? 자, 체크하시고 이거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페이지 보면 자, 성층권 한다. 누구 있다고 성층권? 성층권은 이 다음 대륙권 다음부터 중간권까지 한 80km 정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요. 자 보세요. 성층권은 50km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요. 누가 존재? 오존층이 존재해요. 따라서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되겠죠. 근데 오존층은 누구를 흡수한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자외선 흡수하는 것이 가시광선 적외선 흡수 안 합니다. 됐죠? 그 정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대류 현상이 있다 없다? 대류 현상이 없어. 대류 현상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밑에는 차갑고 위에가 뜨겁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안정된 층. 장거리 비행 항로. 단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 우리가 그 성층권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단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대륙권을 지나가. 그러니까 대륙권을 지나가다 보니까 공기 흔들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푹푹 뭐 있어? 난기를 타는 경우들도 많지. 이번에 싱가포르 항공에서 뉴욕에서 싱가포르 가다가 많이 다쳤지 사람들. 한 명 죽고 70명 정도 다치고. 근데 거기서 다친 사람 척추 같은 거 많이 다치고 있다는데 안전벨트 안 하고다가 휙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천장에 부딪혀서 거기에 막 깨지고 난리도 아니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3분 만에 1800m를 내려왔대. 3분 만에. 3분 만에 1800m 내려온 거 그냥 만약에 자유낙하고 똑같은 거야. 자유낙하보다 더 빠른 거야. 어? 됐어? 네. 자유낙하보다 빠를까? 아니 않을까? 잘 계산. 예를 들면 생각해봐. 못하잖아. 해봐봐. 선생님이 앞에서 계산해주세요. 간단하잖아. 뭐. 제가 해볼까요? 선생님 해주세요. 잡아봐. 10m/s 제곱이라고 하자. 됐어? 3분이 몇 초야? 180초. 180초야? 네. 그럼 일단 어떻게 돼? 높이는 2분의 1 g t의 제곱이지. 네. 그럼 따지면 얼마냐? 5 곱하기 180의 제곱 얼마야? 한 180 제곱. 2만. 몰라 아무튼 빨리 계산 곱해봐 빨리. 180 곱하기 180 곱하기 5 해봐. 180 곱하기 180 곱하기 5 해봐 빨리. 16,000 아니 16만 2천이네요. 16만 2천이야? 예? 그럼 자연낙하보다 훨씬 더 뭐 느리게 떨어지긴 한 거네. 공기 저항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 되게 빨리 내는 거란 얘기지 뭐. 엄청나게 빨리 내는 거지. 그러니까 3분 동안 저 정도 내려왔다라고 얘기, 뉴스를 바꾼다. 1분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게 70대 노인이었거든. 아이고. 왜 죽었을까? 심장마비 죽은 거야. 아이고. 놀랬으니까. 아이고. 비행기 타고는 니네 그 난뒤로 안 타봤어? 네. 재밌다니까. 비행기 2번만 안 타봐요. 훅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그게 뭐야? 뭔가 쿵 부딪히는 같은 느낌도 들고 난기를 탈 때. 그럴 때도 많아. 근데 난기는 무서운 이거 딱 하나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 재밌잖아. 그런 것들은 언제, 그러니까 놀이기구들은 언제 생기는지 알고, 언제 이게 내려가고 언제 올라가고 다 알잖아. 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 마음의 준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때 뭐 갑자기 뭐지? 막 그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다가 돌아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난리를 타면 그렇게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년에 한 4,500명씩 그렇게 죽는데 어머. 난기 때문에 다쳐서 다치는 사람도 꽤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나도 비계를 꽤 많이 탔는데 올해는 정말 딴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딴 때는 별로 느낀 적이 없거든. 멸망은 너 죽기 전에 안 될 거야. 너 죽은 다음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무튼 성층권 방금 얘기했습니다. 오존층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태양이 자외선을 쏜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면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렇죠? 안정에서 대로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고 뭐 써셔야 돼? 장거리 비행 항로 쓰인다. 장거리 비행 항로 쓰시면 되겠고 얘들아 자외선을 오존층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외선을 흡수하지 않을 거지. 그럼 자외선 흡수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어떻게 살까 못 살까? 알아요. 야 생명체가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서 탄생됐어? 바다. 왜? 그것 왜? 때문에 잘. 처음에는 산소가 많았어 적었어? 적었어. 적었어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존층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존층이 없다는 얘기는 태양빛이 즉 자외선이 지구 표면까지 바로 왔다는 얘기지. 네. 그럼 밖에 딱 나갔어. 자외선 먹고 죽는 거야. 맞대 말은.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무슨 생물들, 즉 광합성 생물들이 나타나면서 광합성에서 산소가 만들어지면 이 산소가 바닷속에 있다가 이제 더 많아지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어?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육상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생물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뜻이야. 이해됩니까? 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층권 다시 한번 오존층이 존재함으로써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서 위로 올라서 기온이 높아지며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라고 썼죠.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설명했고요. 자 중간권이나 높이 올라서 기온이 내려가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자 봐봐 여기서 어떻게 돼? 중간권 온도 내려갔지? 네. 중간권 온도 내려갔어? 그럼 중간권에도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대류. 대류 현상 존재한다는 얘기지. 자 일단 요건 지워도 되지 얘들아? 네. 지우고나 그래서 세 번째 누구를 볼 거냐? 중간권. 대류 현상 있다 없다. 그렇지. 대류 현상 있다. 하지만 기상 현상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 기상 현상은 없는 게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왔지. 네. 수증기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수증기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안정하니까 이게 안 올라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 일어나지 않고요. 중간권 상부와 열권 하부에서 유성이 나타납니다. 중증처럼 유성 나타난다. 됐죠? 네. 그러니까 유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타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다 쓸 거야. 가장 기온이 낮은 곳 존재. 자 중간권 개면 여기가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야. 됐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일단 마지막 10번 나죠. 10번. 10번은 80km보다 좀 높은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썼죠. 공기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고위도 상부에도 오로로 관측 줄줄 오로로 관측 했습니까? 오로로 관측. 얘들아 하늘이 까맣게 보이는 건 어디부터 까맣게 보일까요? 중간권에서부터 하늘이 까맣게 보여요.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됐어요? 우리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왜 그래? 빛의 산란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의 산란 현상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그 기체 때문에 그래 기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빛이 와서 공기, 즉 기체 분자들과 부딪혀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데 중간권 정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뭐가 없어요. 기체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산란 현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환할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거인다. 됐어요? 운동신데. 그다음에 자 기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이용해준다.
됐죠? 네. 유성체가 지구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며 호흡과 광합성의 그런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 기권의 역할입니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